자, 시장이 뭐 전체적으로 오늘도 좀 부진합니다. 코스피 지수 1.44%나 내리고 있고요. 상승 종목이 600개가 안 되고 550개대, 500개대에서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하락 종목은 계속 늘어서 2000개를 넘어 들어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삐리하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온통 지금 파란색으로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상태가 조금 삐리한 상태라 강세 쪽 섹터에서 별 볼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자 보죠. 오늘 신규 상장 하반기 신규 상장주가 테마 블록으로 1위입니다. 이거는 지금 요 두 종목 때문이죠. 이거 115센트로 표시가 되고 있는 삼양컴텍, 그리고 지금 상한가까지 그냥 미친듯이 말아 올려버리는 G2G바이오. 요쪽 종목이에요. 도우인시스 같은 경우는 앞쪽에도 설명드렸었고요. 자, 3만원선 요 아래쪽, 이 라인 아래쪽 정도라 그러면 노려볼만 하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별거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아우토크립토 같은 놈들 계속 떨어지고 있고, IT캠 깨지고 있고요. 여기 뭐 유로핏, 뉴키즈, 뭐 사이닉 솔루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지금 계속해서 하락 표시되어 있고요. 새로운 나온 두 마리가 지금 다 살려놓고 있는 거죠. 예?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요즘 구조가 지금 7월 이후에 달라진 구조로 보이는 전형입니다. 이거 자, 지금 대한조선 같은 경우 지금 또 이런 형태죠. 이게 지금 7월 이후에 달라진 구조예요. 상장되고 난 다음에 첫날 500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 쫙 잡아당긴 다음에 도로 까버리는 형태. 자, 대한조선. 그 지금 달라졌어요, 흐름이. 신규 상장주들이.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 이게 사실 뭐 그렇게 의미 있지는 않아요. 이게 올라 들어간다고 해서 신규상 이런 애들까지 다 올라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이런 애들까지 지금 다 올라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올라갈 놈들만 미친듯이 올라가고 게임 끝나버린 거죠. 그 다음 쪽에서도 좀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자전거 같은 경우 알톤이 11%? 뜬금없이 여기도 뭐 백신 여건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주 쪽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뭐 이리저리 좀 다르게 연결되는 종목인데요. 여기도 케어랩스가 19%, SJ 솔루션, 뭐 이제 두 개 종목이니까 뭐 사실상 테마로 의미가 없죠. 지금 지난주에서부터 지금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이게. 여기서 지금 사실상 테마라고 할 만한 숫자가 되는 게 조선기자재, 방산, SI, 그렇죠. 뭐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를 테마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세 종목, 6개 종목, 캐릭터 8개 종목, 여기는 오로라 때문에 그렇고요. 삼지는 17%가 깨지고, 데이브 시스터즈가 17이 올랐다. 야, 대박이다 진짜. 내 새끼 데이브 그 사이에 다시 또 17%를 돌려버립니다. 기관이 가장 선호하는 게임주 3위 안에 들어갔던 종목이죠. 지난주에 이렇게 깨트려 놓고 오늘은 또 이렇게 당기네요. 그냥 못 가지고 당기는 걸까요? 없죠? 실적 저 앞에는 어떤 거고, 맨날 쿠키런, 크래프터는 배그 왜 뭐 있냐, 그 시프트업 같은 경우도 그거 빼고는 뭐 있냐 이래놓고, 여기는 뭐 쿠키런 빼면 뭐 있어. 전기자전거 5개 종목 뭐 쓸모가 없어요. 여기 시스템 통합 같은 경우 지금 방금 전에 봤던 정원 NCS하고 이 SJ에 올라간 거, 이거 딱 두 종목이 딱 끌어올렸으니까 지금 쓸모가 없죠. 사실상 테마의 구분상으로. 그럼 결국에 이제 테마라고는 형태로 살펴본다면 지금 4개 정도 섹터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다 필요 없는 거 빼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 종목 수가 계속해서 절대적으로 더 많거든요. 원격 의료 같은 경우에 케어랩스, 그리고 인성정보, 이런 거. 그 다음에 가상화폐 코인 쪽 같은 경우에도 SJ 한 종목이 이런 거고요. 마이크로바이옴은 덱스백스 때문에 그런 거고. 뭐 없습니다. 낙태 피임도 4종목밖에 안 되는 거 쓸모가 없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분석에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는 건 이제 조선 기자재, 그 다음에 이제 방산,
뭐 요 정도가 되는 건데요. SI 같은 경우도 지금 정의는 요 종목 때문에 그런 거니까 지금 어렵죠? 그 실질적으로 지금 강세라고 돼 있는 거에서 의미가 있게 살펴볼 만한 거는 조선 기자재 인터넷 보면은 카카오 네이버 뭐 0.9% 이거 가지고 올랐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앞에서 점검해 드린 것처럼 오늘 시장 자체가 코스피가 1.44는 내리고 있고요.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4배나 더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0.93, 0.89는 이게 지금 상승률 상위 테마 안에 들어갑니다. 야, 대박이죠.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방산 여기에 하면 돼. 이 방산의 경우도 사실 삼양컴택이 117이나 올라가서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STX 엔진 같은 경우는 장중에 개별 종목으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드렸고요. 그러는 건 방산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래요, 이거. 그래서 사실상 오늘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이제 볼만한 거다 그러면 이제 조선 기자재 하나 정도 되겠네요. 여기 실적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죠. 실적이 STX 조선 같은 경우도 STX 엔진의 경우도 실적이 잘 나왔고요. STX 엔진은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분류상 조선 기자재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거 방산입니다. 이거 방산이에요. STX 엔진. STX 엔진 유명한 옛날 STX 중공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선 기자재 쪽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였었죠. 그래서 여전히 조선 기자재로 이렇게 됐고 지금도 조선 기자재 합니다. 여전히. 그런데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태원 같은 경우로 본다 그러면 조선 기자재 태원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조선 기자재였죠. 조선 기자재였다가 그 다음에 풍력으로 갔다가 한동안 풍력 대표주였다가 최근에 태원 같은 경우는 조선 기자재나 풍력 쪽보다 원전 쪽 SMR 쪽 이쪽 이슈 가지고 타고 올라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SX 엔진도 역시 마찬가지라서 예전에는 조선 기자재였는데요. 여기 내용 보시면요, 방산이죠. 조선은 이제 요거 끄트머리 요게 요만큼 나옵니다. 국내 조선 협력 요구와 중국 제재 LNG 운반선 등 조선화업 호황 요게 끝이에요. 나머지 전부 방산으로 쫙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실적 자체도 이제 분석 내용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이거 실적 자체도요 방산으로 가요. 작년 2분기 최대 실적 방산이죠. S&T 다이나믹스도 작년 2분기 최대 실적이었고요. 풍산도 작년 2분기 최대 실적이었고요. 그래서 요게 조선 이제 요쪽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도 나와 있긴 합니다만 방산도 지금 하락 종목이 상승이 12개 하락 종목 1대3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렇게 강세 섹터라고 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중에서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 수보다 더 많은 섹터는 저 위에 신규 상장주하고 조선하고밖에 없는데 신규 상장 같은 경우에도요 스펙들을 빼버리고 나면요 스펙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4개 자, 이 스펙을 4개를 제어시켜버리고 나면 하락 종목 숫자가 1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펙이 5개거든요. 5개 스펙 빼버리고 나면 실제로 얘도 아니고요. 그럼 현재 10개의 강세 테마 중에서 상승 종목의 숫자가 하락 종목의 숫자보다 더 많은 건 딱 이 조선 기자재 하나밖에 없다. 케이프 아가 파인베스틸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수혜주 집중해서 추천드리고 분석을 해줬던 1승이 세진중공업 뭐 저 앞에서 말할 필요도 없는 종목이고요. 하나엔진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말할 필요도 없는 종목들이죠. 여기 그리고 삼영엠텍 여기 꼬라지가 이 꼬라지라도 얘가 꼬라지가 이 꼬라지라도 무려 글로벌 1위 종목이에요 라고 얘기를 다뤘던 삼영엠텍이 이제 밑으로 들어오면 사라라고 표시해놨죠. 그러니까 어제가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 아래 언더 들어갔다 고리 달고 여기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 아래쪽 정도라 그러면 이건 노려볼 만하다라는 얘기고요. 네. 그럼 현재로 본다 그러면 뭐 에이텀 같은 게 얘가 지금 조선 이걸 지금 너무한다 야. 에? 아이 진짜 너무한다. 어처구니 없죠? 여러분들도 어처구니 없죠? 저도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걸 조선 기자재에 갖다 넣어놨습니다. 이거를 이거 뭐 도대체 어딜 봐가지고 얘를 조선 기자재로 얘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보시죠. 이거 어딜 봐가지고 얘를 지금 조선 기자재로 잡아놔야 되는 겁니까? 여기 조선하고 관련 있는 부분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은데? 어디 있어 조선이? 휴대용 충전기, TV용 도란스, 에? 이런 거, 전기차용 도란스, 전기차용 SMPS. 여기 조선하고 어디 관련이 있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A텀이나 이걸 빼고 난다 그러면 뭐 조선 쪽에서 조금 많이 내린 게 여기 뭐 요런 종목들이네요. 동방선기 같은 애들. 그럼 뭐 절대적으로 지금 강한 쪽이 더 많아요. 계속해서 조선 같은 경우, 세진중공 같은 경우 다시 고가 근처 달려 들어가고 있고요. 케이프 같은 경우도 일단 종목 분석이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케이프 1승 같은 경우 올라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라하고 파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종목 분석이 안 올라 들어가 있는데요. 요 케이스 같은 경우도 일단 살펴봐서 적절한 위치, 의미 있는 위치가 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 벌써 많이 나온 종목들이죠. 이런 것 같은 경우. 자, 여기 이런 종목들. 그래서 현재로 의미 있는 거는 일단 계속해서 조선 기자재 정도. 먼저 조선 같은 경우라 그러면 뭐 언제든 강세로 나온다 그래도 지금 이상할 게 하나도 없고요. 뭐 그런 것 때문에 굳이 뭐 이걸 분석할 의미가 있냐 싶어요. 이제 종목별로 살펴봐야겠죠. 조선 같은 경우, 이 조선의 경우도 지금 위로 치고 나가는 놈이 있고 아래 눌려가지고 밑에서 쉬고 있는 게 조금 눌려져 있는 놈들이 있고, 이게 종류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건 뭐 섹터나 테마 쪽에서의 의미보다는 개별 종목 쪽에서 좀 더 조금이라도 더 메리트가 있고 조금이라도 수급이 더 좋고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 이제 요런 거 골라야 되는 이런 흐름이 되겠죠. KSP 같은 종목은 지금 위치 같은 경우가 딱 괜찮은데요. 요런 같은 경우 KSP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다 방산 같이 들어가죠. 이렇게요. 방산 조선 STX 엔진하고 지금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또 조선을 조금 부진하게 써놨죠. 조선을 좀,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이제 그래서 신조 수요 감소 발주량이 감소할 정도면 똑같은데요.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현대미포는 좋다 그러고 여기는 나쁘다 그러고요. 근데 개별 수조 전망이라 몰라도 이건 시장 전망이잖아요. 이거 시장 전망 아닙니까? 2025년 세계 신조서증. 왜 시장 전망인데, 왜 똑같은 컨테이너스인데 시장 전망인데 KSP는 나쁘게 얘기하고 현대미포조선은 좋게 써놨어? 이거 왜 이런 거야? 이젠 전망치 같은 경우도 엿장수 맘대로 하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KSP는 지금 실적이 안 나와 있는데요. 작년까지. 그래서 계속해서 조선 들어가면서 실적 좋았고요. 1분기에 조금 약했습니다. KSP 실적이 어떻게 되는가 본 김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괜찮기 때문에 조선 부품 중에서 지금 노려볼 만한 위치에 지금 들어가 있죠. STX처럼 방산과 둘 다 하는 기업 나와 있네요. 공매도 과열 금지 걸려 있고요. KSP. 자, 이게 열린 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 237억이 나왔습니다. 237억. 그러니까 일단 전분기보다 조금 늘었고요. 작년에 450억이니까 매출은 일단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셈이 돼요.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은, 이렇게 대단히 눈에 띌 만큼 정도는 아니겠고, 그 다음에 작년에 1분기 실적은 작년 1분기보다 조금 좋지는 않았었는데요. 자, 지금 영업이익이 33억이 나왔습니다. 33억. 그래서 반기 영업이익이 62억이에요. 반기 영업이익이 62억. 그래서 작년 1분기에 작년 1분기보다 조금 못하네요. 작년 3분기에는 81억의 이익이었고요. 이번엔 61억의 이익이고, 매출은 조금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조금 부진하고, 당기 순이익의 경우 20억 전분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41억. 조금 안 좋은데요. 여기는 KSP는 KSP는 둘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조금 좋지 않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개별 종목에서 좀 더 나은 종목을 찾아가는 뭐 이런 상태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는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종목을 지금 추천을 드렸죠. 저 지금 뭐 오리엔탈 전공 굉장히 싼 종목, 이런 종목들도 있고, 최근에 연속적으로 지금 분석 계속 들어갔던 1승 같은 종목들도 있고, 그리고 저 STX 엔진 같은 종목들, 저런 종목들은 괜찮아요. STX 엔진 그 전이 워낙에 낮아서 그렇지 지금 이게 굉장히 비싼 거 아닙니다. STX 엔진
개별 올라 들어가 있는 거 보시고 세진중국 같은 경우도 먼저 그래서 저희가 이건 아래쪽에서 노렸던 종목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 들어갔던 거 누르고 이렇게 눌러 들어오는 형태. 아, 이거 금요일 날 이게 뭡니까 이거? 에? 마이너스 18? 혹시 아침에 찍은 건가? 아, 그러네요. 네. 넥스트에서 장난친 거네요. 그런 거. 예, 실질적으로는 거기까지 안 가고 여기가 지금 딱 저점에 걸려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예, 노리고 잡아 들어가면 돼요. 이런 거. 예? 실질적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예? 아래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뭐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고요. 이런 거 저 앞에서부터 추천드렸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이익 챙기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STX 엔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중간에 눌리면 눌려 들어오면 충분히 노리고 들어갈 만한 종목입니다. 이거. 여기도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급등한 걸로 되어 있지만 이게 많이 급등한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쌌던 거예요. 100 올라갔죠. 그러니까 주가가 더블 올라가서 이제 PER 20배입니다. 얘가. 근데 위에서 이제 조금 까졌으니까 좀 더 까졌죠. 여기서 세진중국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세진이 18배요. STX 엔진도 18배고요. STX 엔진 같은 경우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요. 방산 쪽으로 하면 더 싸고요. 조선에서 지금 세진하고나 비교해서 그렇지 방산으로 들어가야 더 싸요. 지금 이번 분기 같은 경우 300억이에요. 이익이.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면 이런 거 노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라. 강세 종목들 이렇게 압축시켜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면 어떻게? 연필 굴리는 거 아니고 찍는 거 아니고요. 잘 모른다고 해서 찍으면 되겠습니까? 천재투자TV에서도 열심히 지금 계속해서 종목들 특히 조선 같은 경우나 방산이나 이렇게 주도 섹터들 원전 이런 종목들 뜰 때 같은 경우 원전주 집중적으로 추천드리고요. 그죠? 두산 에너빌, BHI 뭐 해서 쫙 추천 늘 드렸었죠. 조선주 올라갈 때 같은 경우도 뭐 현대 마린 엔진, 뭐 하나 오션, 현대 중공업, 하나 엔진 뭐 줄줄이 나갔잖아요. 조선주. 자, 이런 거 제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죠.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늦잖아요. 항상 오늘 같은 경우도 그래서 늦으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들어오면 사라라고 이렇게 체크를 드려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서 이렇게 쳐가지고 정작 먹을 수 있는 구간은 못 먹는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오르고에 들으시면 이게 실시간으로 리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런 거 뉴스 나가지고 실적 나오고 주가 빡 치고 내려오면 이런 거 따라 붙어가지고 먹을 수 있게 도와드린다는 얘기예요. 자, 오르고에 들어오셔서 오르고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뭐 이것도 모르시면 안 되죠. 그냥 일반 앱하고 똑같아요. 각 앱스토어에서 한글로 오르고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앱 다운로드 받고 그리고 이제 간단한 무료 회원 가입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24분의 최고 전문가들이 코인도 2명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 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종목들 다 잡아드린다는 얘기예요. 전문가들이 전공 분야가 다 달라요. 다 특기가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제 저도 다 모릅니다. 전문가들 누가 어떤 특기를 가지고 있는지 전부 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 들어오셔가지고요. 다 들어가세요. 일단 아직 뭐 돈 받는 것도 아니고 한 일주일 하다가 일주일 무료 체험하고 그 다음부터 돈 내세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다 들어가신 다음에 거기서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만 이렇게 제거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 별 특성이라든가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여러분들도 잘 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전문가가 특징성 기억해줬다. 거기에 어울리는 장세가 나오면 그때 그 전문가들 집중적으로 이용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떡 보면 그런 보면은 촉이 좋아가지고 잘 그때 잘 맞는 전문가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 것만 연락에 따라하는 거야.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활용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그거 찾는 거예요. 그거 어느 쪽으로 최대한 나한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합. 요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돈 받거나 뭐 이런 건 없고. 자, 오르고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